한번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먼저 설명을 해요. 설명해야 돼요. 자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하고요. 법률행위죠. 이것은요, 앞으로도 수도 없이 문제 내용에 나올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한번 본단 말이죠. 자, 이제 보시면 먼저 우리가요, 186조를 먼저 봐. 이건 암기해야 돼요. 186조는 뭐냐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에 의한 그것은 취득이죠. 그 다음에 상실이죠. 그 다음에 변경, 득실 변경, 취득이나 상실이나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우리 했었죠?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런 말을 했죠? 등기를 해야 돼. 그럼 여기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럼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민법 총칙에서 배웠죠? 그걸 그대로 여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는요, 먼저 단독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행위는 뭐가 있어요? 예약 완결권이에요. 여러분,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뷔페 같은 데 가기 위해서 예약하죠? 예약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거기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약해놓고 나서 뭐라고 한다? 가가지고 아까 우리 예약했던 35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나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 말이죠. 나는 예약했던 것을 완결시키러 왔다, 이 말이죠. 그럼 예약을 완결시킨다 그러면 음식물을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제 밥 먹을 수 있죠? 그걸 음식물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여기서요, 본 계약이 성립이 돼. 그러면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잖아요. 여기서 또 계약은 뭐냐?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은 세 가지밖에 없어. 우리는 소유권은 매매하고 교환하고 증여하고, 이러면 세 가지 남겨야 돼. 이 세 가지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매매, 교환, 증여. 그래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상실하고 소유권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법률행위다, 이렇게 잘 봐야 돼요. 법률행위. 또 뭐가 있냐? 두 번째는요, 여러분요,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러분요, 희한하게요,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민법 245조, 저 245조에 나와 있거든요. 245조. 그럼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245조 제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은 뭐를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자, 세 번째는 여기 이런 말이 나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소송이죠. 청구권에 대한 소송.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와. 앞으로 여러분요,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와서 여기서 판결로 종료가 되거나 소송 중에 화해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거 따지지 마. 아무튼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청구권 이렇게 돼, 청구권 이렇게. 자, 그럼 네 번째는요, 여기요, 우리가 판결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이행 판결이 있어요. 이행 판결하고 확인 판결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의 소유자임을 확인해 달래, 이 말이죠. 그것을 확인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행 판결이랑 확인 판결은 두 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요. 등기, 이렇게.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이것은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재밌는 말이에요. 우리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데요, 5번에 보면요, 국유 임야 있죠. 국유 임야의 경우는요, 국유 임야는요, 불화하거나 또는요, 교환을 하거나 또는요, 양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녀. 그래서 특이하게요, 국유 임야에 대해서만큼은 판례가 이것은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국유 임야를 불화받는다, 교환한단 말이에요. 교환은 계약이랑 똑같잖아요. 양녀는 뭐죠? 양녀는 넘기는 거니까 매매란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불하다, 교환이다, 양녀란 말이 나오면 이건 등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암기 한번 해보죠. 우리는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법률행위일 때. 이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 말로 했을 때 그것은 등기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매매교환증이에요. 매매교환증이요. 그런데요, 점유취득시효는요 뭐냐면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인데 내가 내 땅인 줄 알고 20년 동안 농사를 짓는 거예요. 남의 땅인데 내 땅인 줄 알고 20년간, 그러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점유취득시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점유취득시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 자, 이 두 가지는 지금부터 여기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요, 여기서 먼저 한번 보죠. 먼저 여러분요, 청구권하고요, 여러분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형성권. 자, 지금부터 이것을 여러분들요 이해를 못하면은 등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청구권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D가 청구권이란 말 있죠? 청구권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은 뭐를 한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 당사자가 증명을 하는 거야. 소멸시효는 뭐죠? 내가요 어떤 권리가 있어. 내가 돈 빌려줬죠. 그럼 어제가 돈 갚을 날짜에 돈 안 갚죠. 그럼 오늘 돈 갚으라고 해야지. 어제 돈 안 갚았으니까 오늘 돈 갚으라고 해야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오늘 돈 갚으라고 하면 뭐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죠. 그럼 오늘부터 일정한 시간이 흘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걸 소멸시효라고 그래. 돈을 빌려주면 몇 년? 10년. 공사되건 공사되건 몇 년? 3년. 의사가 진단해서 진료 몇 년? 3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는 거 의식주에 가는 거죠. 그건 몇 년? 1년. 알겠죠? 여러분 술집 가서 술 마시죠. 양주 먹고 일단 도망가야 돼. 잡히면 어떡하죠? 마저 죽으니까. 도망가서 몇 년만 참 숨어 있으면 돼요. 1년. 그럼 돈 안 갚아도 돼. 물론 법으로는 안 갚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때요? 비닐봉지 씌워버릴 수 있어. 알겠죠? 그것은 어떡할 수 없죠. 아무튼 법적으로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일정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1년, 3년, 5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다 이 말이죠. 우리에서 법은 권리 위에 낮잠 자는 사람은 게으르죠. 이 게으른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아. 그걸 소멸시켜버려. 권리를. 왜? 너가 권리가 있는데 왜 가만히 낮잠 잤니 이 말이죠. 그걸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고, 취득시효는 뭐 취득은 일정한 시간이 흘러. 몇 년? 20년. 내가 남의 땅인데 내 땅인 줄로 믿고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몇 년? 20년. 그러면 내가 취득하는 권리를 줘. 왜? 내 땅이라고 믿고 내가 열심히 권리를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취득시효라고 하고, 없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고? 소멸시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듣고 계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형성권은 뭐냐? 형성권은요, 우리는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뭐가 있죠? 단독행위는 뭐냐?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 일방적 의사표시. 그러면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봐봐요. 갑이요 나를 사기를 쳤어. 그럼 내가 사기당했으니까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취소권은 바로 단독행위잖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런데 취소하려고 하는데 내가 물어봐. 내가 너한테 사기당한 것 같은데 나 취소하고 싶은데 괜찮겠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쪽에서요 싫은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취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대방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묻지 않고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일방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일방통행 하나요? 일방통행? 여러분 차 고칠 때는 항상 어디로 차를 끌고 돌아다니면 되죠? 하루 반나절만 돌아다니면 차 고칠 수 있어요. 알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일방통행만 다니다 보면 꼭 압력밥솥 다 안 닫고 꼭 차 끌고 나온 사람이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살짝 박아주면 돼요. 알겠죠? 역주행이잖아요. 역주행. 무슨 알겠죠? 차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일방통행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일방통행이다 그러면 상대방 차 온 것을 내가 비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누가 비껴놔야 돼? 쥐가 비껴놔야죠. 상대방이. 역주행한 사람이. 그러니까 일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법률 관계
법률 관계가, 법률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해버려. 일방적으로 말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말하니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해버려. 그럼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한테 묻지도 않고 하면은 권리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언제나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형성권 행사다 이렇게 하고, 발생은 뭐죠? 앞에가 여러분요 무슨 말이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 앞에가 무슨 말이 있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여기에 무슨 말이 있으면 매수, 발생이니까 매수죠. 변경이니까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그럼 여기 분할, 나누는 거 분할, 여기 소멸, 이렇게 소멸. 여기 매수 청구권, 뒤가 뭐라고 했죠? 청구권이죠. 여기는 뭐가 됐다? 청구권이죠. 여기는 뭐가 됐다? 청구권이죠. 여기는 뭐가 됐다? 청구권. 이렇게 D가 지금 다 뭐라고 되어 있죠? 청구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청구권이면 무조건 소멸시효라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D가 비록 청구권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란 말 앞에 매수가 있고 증액, 감액이 있고 분할이 있고 소멸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걸 청구권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성권. 이것만. 그럼 봐봐요. 소유권, 여기 봐봐.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죠.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등기란 말이죠. 등기란 말이죠.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건 그냥 청구권. 알겠죠? 그러면 청구권은 어떻게 된다?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청구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시작. 청구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한번 볼까요?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지분 매수청구권, 공유물 분할청구권, 합유물 분할청구권, 상속재산 분할청구권. 여기요 치료 증액청구권, 치료 감액, 차임 증액, 차임 감액, 전세금 증액, 전세금 감액, 권리금 증액, 권리금 감액. 알겠죠? 여기 뭐가 있죠? 지상권 소멸, 전세권 소멸, 지역권 소멸. 앞에가 무슨 말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무슨 말 있으면 청구권이란 말 앞에 무슨 말 있으면 매수, 분할, 증감, 소멸. 105번 얘기해야 돼.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 있으면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형성권이다. 그러면 형성권은 뭐라고 한다? 똑같은데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지 않아. 그것을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척기간.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요. 취소권 같은 거 있죠. 취소권은 3년,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취소권은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척기간은요. 어떻게 하는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돼. 그러니까요. 3년, 10년이 흘렀냐 안 흘렀냐 하는 것은 법원이 직접 조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멸시효는 1년짜리가 있어. 우리 강사채권, 강사라든가 먹고 마시는 거 1년, 의사 같은 것은 몇 년? 3년. 그 다음에 여러분 세금 있죠. 세금은 5년. 상인들 간에 거래하는 것도 5년. 나머지는 다 10년이에요. 알죠? 일반 채권은 무조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1년이 지났냐 안 지났냐 하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해야 돼? 내가 증명해야 돼. 내가 나한테 돈 갚을 날짜가 언제니까 지금 1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나 안 갚아도 됐는데 이렇게. 아닌데 너가 돈 갚을 날짜가 언제니까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그래서 너 나한테 돈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것을 내가 증명해야 돼. 소멸시효는. 그런데 제척기간은 누가 증명한다? 법관이 증명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법관이 증명한다. 서로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구권에 관한 것을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소멸시효. 형성권에 관한 것은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청구권에 기한 소송을 무슨 소송을 한다? 청구권에 관한 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이행판결이라고 해요. 이행판결. 청구권에 관한 것을 그것은 등기를 해야 돼. 형성권에 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그것을 형성판결이라고 얘기해. 형성판결은요 등기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가 없어도 돼. 그러니까요 청구권에 관한 판결은 여기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한다? 이행 판결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됐나요? 이건 봐봐. 지금 이것은 법의 전체에 대해서 지금 하나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어느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봐봐. 우리가 이제 형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혼 재판을 가지고 설명하면 금방 알 수 있어. 여러분 협의 이혼하죠. 협의 이혼. 협의 이혼했다고 해서 판사가요 두 사람을 이혼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협의로 두 사람이 이제 협의 이혼했단 말이죠. 그러면 합의가 됐죠. 합의가 됐다고 해서 판사가 이혼해도 좋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혼되는 게 아니에요.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두 사람 다요 이혼할 마음이 없어. 그럼 이혼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면은 한 달이 지나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달째 또 싸우죠. 그러면 또 이제 두 달째가 또 가서 신고하려고 하니까 돼 안 돼? 안 돼. 이제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판사한테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가 똑같아요?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협의 이혼은 뭐가 똑같아? 이행 판결하고 똑같아.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판결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요 일방이 이혼을 안 해주니까 재판을 거는 거잖아요. 등기를 안 해주니까 내가 재판을 거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사가 두 사람은 이혼한다 땅땅땅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혼 신고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둘이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이 되면 어떡하죠? 법정문을 나서면서 아저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나상과 동시에 뭐가 되니까? 남남이니까. 그런데 협의상 이혼은요 아직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아니니까 아직은 부부인 거예요. 우리 밥이나 먹고 갈까?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협의상 이혼한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가서 밥 한번 먹잖아요. 밥 먹고 또 어떻게 돼요? 차 한잔 마시고 야 그래도 그런데 너 그냥 다른 네 친정으로 갈 거야? 그러면 아니 짐이 있으니까 집에 갈래? 집에 잠자다 보면 또 막 어떻게 해요? 또 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상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아웃이에요. 뭐가 없어도 신고가 없어도 그것을 형성 판결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거를 형성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아웃된다니까요. 재판상은 그 자리에서 소멸해버린다니까요. 뭐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형성 판결은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형성 판결, 청구권에 대한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가장 재미있는 건 뭐죠? 여기요 아까 얘기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뭐라 한다? 소송을 뭐라고 읽냐? 청구권 소송이 아니고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이렇게 해요. 여러분요 소유권 이전의 말이 딱 나오죠. 소유권 이전의 말이 나오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이 아까 말했죠. 판결이든 화해든 조정이든 따지지 말라고. 소유권 이전의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 된다고. 딱 암기해. 소유권 이전 그건 청구권이에요. 무조건 등기해야 돼. 그다음에 여기 또 무슨 판결이 있다? 확인 판결. 확인 판결도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확인은 뭐죠? 내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형성권은 뭐죠? 매수, 증감, 분할, 소멸이라는 게 있죠. 그럼 여기는 봐봐요. 여기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에요. 잘 봐. 여러분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죠? 분할이란 말이 있잖아요. 분할. 청구권 앞에 분할이란 말이 있죠. 그럼 이 청구권에 관한 소송이죠. 그러면 분할 먼저 청구,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죠. 그런데 이 청구권 앞에 분할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건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관한 소송은 무슨 판결이다?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각종 분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요 분할 형성권 소송 중에 뭐가 이루어지죠? 조정이 이루어지죠.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때는요 등기를 해야 돼.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조정이란 말이 뭐죠? 판결하고 조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판결은 뭐냐면 둘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둘 다 합의를 안 해. 재판장에 나와서 판사가 몇 번 얘기하죠. 둘이 좀 양보할 생각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둘이요 쳐다보지도 않아. 알겠죠? 그럼 판사가 할 수 없이 어때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내가요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럼 판단합니다 하고 판사가요 이렇게 하세요. 두 사람 갑은 이렇게 하고 을은 이렇게 하고 이것을 판결이라고 해요.
알았죠? 어쩔 수 없이 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송 중에요, 둘이 얘기해. 아니, 둘이 친구였다면서 얼굴 한번 쳐다봐. 쳐다보니까 둘이요, 씌우고서. 그러면 가서 둘이 합의 한번 봐봐. 이렇게. 알죠? 그걸 조정한다고 그래. 그래서 조정관 앞에 가서 둘이 서로 양보해서 조정을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뭐다? 비록 소송은 소송 중이지만 둘이 서로 양보해서 합의한 거잖아. 합의는 뭐다? 항상 합의는 뭐다?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송 중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등기를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물론 양은 많지만 별거 아니라고. 알겠죠? 이건 지금 100% 지금 강의를 다 하고 있어서 그래. 알겠죠? 문제 풀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봤죠? 그럼 이제 187조로 봐. 187조는 뭐냐?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이 법률의 규정을 뭐란다? 법정이라고 얘기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고 상실하는 경우가 있죠. 취득하고 상실. 그래서 취득하고 상실하죠. 응? 취득하고 상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취득은 뭐고 상실은 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고 상실이 있죠. 취득은 뭐예요?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해야 돼. 상실할 때는요, 등기가 처분할 때는요,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고 처분할 때는 등기한 후에 처분해야 돼요. 등기한 후에. 그런데 만약에요, 등기 없이 처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등기 없이 처분하면 소유권에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등기하고 나서 처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권적 효력, 소유권은 물권적 효력은 없어. 효력은 없는데 채권적 효력이요, 채권적 효력은 있어. 채권적 효력이 뭐죠? 계약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계약, 채권적 효력은 있다 이 말이에요. 뭐는 없는데? 물권적 효력은 없는데. 뭐는 있어? 채권적 효력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뭐는 없는데? 물권적 효력은 없는데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말 지금 이해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취득할 때는 등기 안 해. 근데 여기는요, 우리가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186조죠. 186조는 취득뿐만 아니라 상실할 때도 등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요, 상실할 때 뭐가 있죠? 여러분요, 공유지분의 포기, 합유지분을 포기하죠. 이럴 때도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이 공유지분과 합유지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뭐다? 법률행위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돼. 시험에 지금 잘 나와 요즘 최근에. 공유지분을 포기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 합유지분을 포기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것은 단독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이제 그럼 법률의 규정은 뭐가 있느냐? 법조문에 있는 것을 먼저 얘기해. 법조문의 규정은 법조문 여기 상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용징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경매가 있고요. 네 번째는요, 무슨 판결이라고? 형성판결이 있어. 이거는 법조문에 나와 있어. 기타는 뭐냐? 다섯 번째 기타, 건물의 신축한 경우, 신축. 자, 여섯 번째는요, 뭐냐면 법정. 법률의 규정을 법정이라고 그래. 법정이란 말이야.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정이란 말이 있으면 등기를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우리가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에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용익물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러면요,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요, 용익물권이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전세 기간 있죠. 전세를 2년 기간 했어. 그럼 2년이 끝나죠. 그럼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전세권은.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 월세 임대차. 여러분 숙박시설에 들어가죠. 숙박시설. 그럼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죠? 오후 4시에 들어가죠. 아침 몇 시까지? 10시까지죠. 오후 4시에 들어갔다가 아침 10시가 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프론트에서 전화가지고 나가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10시가 되면 기간이 만료되죠.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래서 용익물권, 그 다음에 아까 했는데 담보물권은요, 우리 담보물권 했죠?
담보 물권은 주된 권리라겠어요? 종된 권리라겠어요? 돈 빌리는 것이 주된 권리, 담보 물권은 종된 권리죠.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얘기했잖아요. 돈이 뭐다? 주된 권리가 뭐다? 뭐죠? 전두환이 아니고 누구야? 지금 대통령 누구야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알죠? 저당권이 뭐다? 저당권이 비서실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갚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죠. 그러면 저당권은 자동치고 비서실장도 당연히 소멸되죠. 그러니까 뭐다? 담보 물권의 경우는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면은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뭐가냐? 9번. 여기 9번은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 그럼 봐봐. 무효하고 취소하고 해제가 되죠. 그러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소급해서 무효가 돼.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럼 처음부터 무효니까요, 매수인 명의의 등기도 무효가 되죠.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뭐 없이요? 등기 없이요, 매도인에게 복귀해. 매도인에게 뭐 한다? 복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이 뭐 없이?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 그래서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해제.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그러면 뭐 없이? 등기 없이 당연히 복귀하는 거예요. 당연히 복귀해. 무효 취소 해제. 그래서 여러분 암기할 게 뭐죠? 여기요, 여기까지는 법에 나와 있어. 법에. 그러면 하얀 것은 기타 법률의 규정이에요. 신축하거나 법정이란 말이 있거나. 잘 봐. 용익물권, 용익,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의 전속기간이 만료. 이건 암기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담보물권, 담보물권의 채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당연히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해. 당연히 등기 없이. 그런데 여기서는요, 경매하고 뭐가 있다? 공매가 있고요, 공용징수하고 뭐가 있다? 수용이 있고요, 상속하고 합병하고요, 또 뭐가 있다? 포괄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는요, 사망시, 상속은 사망시, 수용은 우리가요, 보상금, 수용 보상금을 지급하죠. 수용 보상을 반드시 지급하거나 공탁을 거래해야 돼요. 그러면 수용 재결 시에 소유권이 되고, 경매다 공매는 경락대금, 매각대금을 완납하죠. 완납하면은요, 등기 없이 소유자가 돼. 그 다음에 형성판결이죠. 판결 확정 시, 판결이 확정이 되죠. 아까 말했죠. 이혼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 소유자가 돼.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예전에는 어디가 시험이 잘 나냐?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 이게 가장 시험이 많이 났어요. 예전에는요. 요즘 최근에는 여기에서 시험이 잘 나온다. 언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사망의 경우는 사망시, 경매의 경우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수용의 경우는 우리 지금 왕숙 신기 3도시 수용됐죠? 보상금을 지급해야지 LH공사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보상금 다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보상금 지급도 안 됐죠? 그러니까 LH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형성 판결 이렇게 이해됐나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은 여러분요, 이것만 봐가지고 지금 몰라. 문제를 풀어봐야지 왜 이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지 이걸 안단 말이죠. 그런데 참 특이하게 우리나라가요, 뭐가 있냐면 여기요, 출연자가 있어요. 출연자. 여러분, 출연자가 뭐냐면 재산을 내놓는 사람이요. 이 출연자가 여기요, 법인을 만들려고 그래요. 어떤 법인이요?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재산을 내놓는 사람하고 법인 사이에서는 187조 등기가 없어도 법인께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학재단 만든다고 해서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사람이요, 병한테 팔아먹어. 병을 뭐라 한다? 제3자라고 그래요. 제3자한테 팔아먹잖아요. 제3자고 법인 간에는 186조에서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이걸 또 따져. 그러니까 항상요, 이건 참 특이하죠. 법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판례가 참 특이하게요, 출연한 재산을 내놓는 사람하고 법인 간에는요, 누가 등기했냐 아니냐 따지잖아. 먼저 누가 소유자가 된다? 법인이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데, 제3자고 법인 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판례니까 그건 나한테 물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출연자고 법인 간에는 등기 없이, 그 다음에
출연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186조. 알겠죠? 그것을 봐야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게 보면 여러분요, 헷갈리니까 뭘 보느냐?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자, 문제집이요, 105페이지 한번 보세요. 105페이지 212번부터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2번. 자, 212번 봐봐요. 여러분 105페이지 맨 밑에 212번 나와 있죠? 자, 지금부터 봐요. 자, 갑이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만, 봐봐, 등기를 하여야만, 이거 뭐죠? 몇 조다? 186조다 이 말이에요. 등기하여야만 186조. 그럼 186조 봐. 여기 예습을 한번 하죠. 여기를 먼저 보라 이 말이죠. 186조는 공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 그 다음에 A약 완결권 행사한 경우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이라든가 취득 시효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구 소송, 소유권 이전의 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이렇게. 또요, 국유 임야, 국유 임야를 불하거나 교환하거나 양양 경우 등기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등기를 하여야만 그랬죠. 여기 봐봐, 상속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187조죠. 여기요, 여기 수용이죠. 수용을 뭐다? 공용징수 수용은 언제요? 수용 보상금을 지급하면, 수용 보상금이 공탁이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요, 경매죠. 경매는 언제요?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 그 다음에 여기요, 건물의 신축이죠. 신축, 등기 없이. 아까 우리 다 했죠? 여기 뭐 무슨 판결이죠? 매매 계약이잖아. 계약. 매매하고 교환하고 증여를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법률행위의 경우는 득실 변경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봐봐요. 내가 소유권 이전, 이 말 나오면,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이행 소송을 해서 승소가 됐죠. 승소가 됐단 말은 판결이 났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을 하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여기 봐봐, 소유권 이전에 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한다?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알겠죠?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4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213번은요, 등기를 요하는 것, 등기를 해야 되는 것 이 말이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 안 돼. 출연자하고 법인 간에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출연자와 법인은 등기하지 않아요. 누구하고 누구 할 때 등기한다? 누구하고 법인과 뭐하고 제3자 간, 법인과 제3자 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누가 먼저 했느냐. 그런데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법인과 제3자 간에는 누가 먼저 등기를 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먼저 놔두고, 여기 국유임야죠. 국유임야. 아까 말했죠. 불하 또는 뭐 교환 또는 뭐 양녀 넘기는 거죠. 이런 것을 취득할 때는 뭐를 해야 된다고 했죠?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유임야의 불하처분, 교환, 양녀, 이것은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이란 말이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중요한 경우 법정이란 말이 있으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법정이란 말이 있으면 등기를 하지 않아. 그 다음에 여기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 합의가 중요한 것이 해제가 중요해. 해제. 여러분 계약을 해제하죠. 아까 했죠. 무효취소 해제 얘기했죠. 무효취소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소급해서 무효. 자,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누가요? 그러면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복귀하죠. 소유권이 복귀할 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해제. 이렇게 무효 취소 해제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해제 조건이 성취되죠.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 성취 시에 소유권이 복귀를 해. 알겠죠? 뭐 없이요? 등기 없이. 그래서 해제 조건 성취, 이건 하나 알아야 되겠죠? 해제 조건이 성취, 그러면 등기 없이, 이렇게 등기 없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요? 3번이다. 3번. 좀 어려운 문제죠? 3번 이렇게. 국유, 임야, 불야 이렇게. 우리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214번 187조 등기를 유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것은. 그러면 여기 뭘 물는 거죠? 등기를 유하, 이거 봐봐요. 상소가 뭐죠? 상소가 합병. 또 뭐가 있죠? 포괄 유증. 공용징수로 뭐가 있죠? 수용. 이렇게 수용. 재밌는 말이죠. 무슨 판결? 확인 판결. 확인 판결, 이행 판결은 뭐를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아까 말했죠? 국유임야를 불화를 받을 때 국유임야. 그럼 불화받거나 교환하거나 양려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돼. 그럼 이 두 개는 등기하지 않아요. 귀속재산하고 그다음에 분배 농지를요 수분배 받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귀속재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지를 분배받아서 상환 완료를 하죠. 그러면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을 해. 귀속재산하고 농지를 분배받고 상환 완료를 하면은 즉시로 소유권 취득.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뭐 하나만 안 된다? 뭐 하나만 하면 되죠? 국유임야를 뭐라고? 불화하고 교환하고 양려하는 경우는 그때는 뭐 한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번은 상속으로 나와 있지만 포괄유증이나 합병으로 나올 수 있고, 공용징수라고 되어 있지만 수용으로 나올 수 있고, 알겠죠? 여기는 확인 판결을 무슨 판결로 나올 수 있어? 이행 판결로 나올 수 있고. 아시겠죠? 자, 215번 물권의 취득을 위해서 등기를 유하지 않는 것. 등기가 필요 없는 것 이 말이죠. 알겠죠? 등기를 유하지 않는 건 몇 조죠? 그래서 187조죠. 여기 경매하고 뭐하고 공매하고 공매 이렇게요. 두 번째요, 상속이죠. 상속은 여기 또 써야 되겠죠. 뭐가 있어? 합병. 또 뭐가 있다? 포괄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 여기 나왔네. 점유취득시효. 우리 점유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이지만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경매하고 공매. 경매하고 공매는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매각 대금 완납하면. 공용징수 또 뭐가 있다? 수용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은 등기를 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시험에 내기가 무척 쉬운 거예요. 봐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얼마나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암기를 해야 돼요. 힘들지만 암기 한번 딱 해보면 끝이에요. 알겠죠? 근데 무조건 암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형성권에서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권이 아닌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형성권이라고 하고, 형성권에 기한 것을 형성판결이라고 하고, 형성판결의 경우는 등기가 없어도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등기란 말은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기한 판결을 이행 판결 또는 확인 판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무리 형성 판결에 갈지라도 소송 중에 뭐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이루어지면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것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16번 한번 봐. 216번 186조에 의한 것 중 틀린 것은 이랬죠. 틀린 것 다 필요 없어.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무슨 말이 나오면 무조건 등기해야 돼.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이것이 화해조서든 조정이든 판결이든 뭐 확인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뭐를 해야 돼?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소유권 이전의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소유권 이전은. 2번은요. 점유취득시효 또 나왔네. 점유취득시효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3번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 여기 봐봐. 소유권 이전을 했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등기를 한다. 4번은요. 소유권 이전 필요 없어.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판결이죠. 이행 판결. 무조건 소유권 이전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없어도 틀렸어. 없이도 틀렸죠. 반드시 소유권 이전. 여기 그럼 봐봐요. 지금 1번, 3번, 4번은 다 뭐예요? 하나같이 똑같은 말이에요. 말만 표현력만 다르지 똑같아요.
다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등기. 됐죠 지금? 저거 신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잘 봐. 그런데 문제가 뭐죠? 신축은 등기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매수한 사람, 매수한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신축한 사람은 등기가.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취득할 때는 뭐가 없어도 돼?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그것을 뭐를 하려면? 처분하려면 처분. 뭐를 해야 돼? 등기한 후에 처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수한 사람은 등기가 있어야 돼. 신축한 사람은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지만 매수한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몇 번? 4번이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217번. 그럼 죄송한데요, 216번 봐봐. 216번에요 216번에 몇 번이냐면 3번 3번을 보면 뭐라죠? 등기를 하여야, 이렇게 되죠. 등기를 하여야 그렇게 되죠. 여기 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쓰라고. 지금 그 말이 지금 빠졌어. 등기를 하여야만 있고 다른 말이 지금 없죠? 알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말을 쓰라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217번 보세요. 자요, 민법 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등기가 필요 없는 이 말이죠. 자, 그럼 뭐가 있을까요? 공유물 분할 판결. 봐봐. 공유물 분할이란 말이 나오면 청구권 앞에 분할이란 말 있죠? 분할이란 말이 있으면 그걸 뭐다?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고, 형성권에 대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고. 뭐가 필요가 없다? 등기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1번 맞죠? 2번 혼동이죠? 여러분, 혼동은 등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혼동은 이것은 사건이에요, 사건. 여러분, 우리가 저 법률 사실을 보면 용태와 사건이 있는데 사건의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아요. 알겠죠? 등기하지 않아도 이 정도만 하면 돼. 자, 경매. 여러분, 3번의 경매는 뭐죠? 경매, 부동산 경매. 경매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각, 대금, 완납시. 매각, 대금, 완납시.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를 마칠 때 틀렸어. 등기를 마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매각, 대금, 완납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3번 틀렸죠. 자, 그럼요, 포괄적 유증이죠. 포괄 유증은 뭐하고 똑같아요? 상속, 또 회사, 합병하고 똑같이 합병하고 포괄적 유증은 똑같아.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이렇게 등기 없이 상속, 포괄 유증, 합병, 이렇게. 수용은 뭐다? 수용은 공용징수, 수용이죠. 여기서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등기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몇 번이다?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자, 218번. 등기를 유하지 않는 거. 아까 뭐라 했죠? 여러분 봐봐. 자, 등기 유하지 않는 거 한번 볼까요? 상속 있고, 공용징수, 경매, 형성 판결 있죠.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이 있고, 그 다음에 용익물권. 법정이란 말이 있고, 법정.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당연히 소멸한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무효취소 해제가 되는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걸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 계약이 해제가 되죠.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 그래서 등기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 매수인에게서 매도인에게 등기해야 된다. 등기 없이 당연히 복귀한다. 매도인에게 등기 없이 당연히 복귀한다, 이 말이죠. 해제, 무효취소 해제. 용익물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담보물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경우,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그 다음에 건물이 신축한 경우,
이런 경우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알겠죠? 착오를 취소 똑같아. 착오란 말이 중요한 건 취소가 되면 해지하고 똑같아.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던 등기는 등기 없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한다. 원상태란 말이 뭐다? 매도인에게 이 말이죠. 원래 매도인 것이었잖아요.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 먼저 3번은 출연자고 누구하고 재단법인. 출연자고 재단법인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다시 출연자와 법인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인과 제3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요 등기 없이 등기를 필요로 한다 틀렸죠? 필요로 한다 틀렸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법정 갱신 법정이란 말이 있으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정 갱신,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 법정이란 말은 등기 없이 여기 뭐죠?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한다고? 대항력이다 이렇게. 제3자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항력 이렇게. 뭐라 한다고? 대항력 이렇게 얘기해요. 대항력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봐봐. 아까 우리 했었는데 뭐만 빼고 다 뭐는 등기한다? 국유임야를 불화받고 양려하고 교환한다. 그것은 등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속재산을 불화받거나 그 다음에 농지를 분배받아서 상환완료를 하죠. 그런 경우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속재산하고 농지를 분배받아 수분배 농지죠. 농지를 분배받았다 받을 숫자 분배받았다. 그래서 상환완료를 했다.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해. 그런데 뭐는 등기한다? 국유임야를 불화하거나 양려하거나 교환한다. 국유임야를 불화하거나 양려하거나 그 다음에 뭐죠? 교환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이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219번. 자요 A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됐죠. A 것인지 모두 골라라 이 말이죠. 그럼 골라보면 되죠. 할 일 없으니까요. 알겠죠? 자 1번 A 소유 부동산의 B가 문서를 위조했네요. 문서를 위조해서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네요. 자 그럼 봐봐 여기. 그럼 1번은 뭐예요? 지금 1번 지금 설명을 해. 이러면 이것은 뭐하고 관계되죠? 이것은 자 이것은 뭐하고 관계되냐? 봐봐. 등기부가 있죠? 자 1번 이건 A인데요. 근데 여기 B가요. 2번 B가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갔다 이 말이죠. 누가 소유자예요? A가 소유자죠? 뭐 간단하잖아요. 왜 A가 소유자다? 그런데 왜 A가 소유자다? A가 소유자 맞아. 이때는요 A가 소유자예요. 왜 A가 소유자라고 그랬죠?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오케이. 그래서 뭐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이 말이죠. 만약에 효력 전속 요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등기가 A 앞으로 전속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A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소유자다? A가 소유자다. A는요 그러면 A가 소유자니까 B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뭘 해야 된다? 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B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든지 또는요 뭐를 하면 된다?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무슨 등기란다? 이전 등기. 그래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등기를 하든지 말소 등기를 하든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아직 승소판결 말소해달라고 승소판결을 받는데 아직 말소 안 했다는 거예요. 말소하고 안 하고 필요 없죠. 만약에 효력 전속 요건이다 그러면 전속 요건이라면 계속 B 앞으로 전속하니까 말소를 해야지 A가 소유자가 되지만 등기는 효력 전속이 아니고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여기요 B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이면은 무조건 A가 소유자이고 나중에 시간 날 때 말소하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 자 2번 경매는 이러면 어떡하죠?
A가요 경락받았죠? 경락되면 납부하죠? 그럼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등기를 못해도 여전히 소유자다. 누가? A가. 이 말이죠. A가 등기 없이도. 자 3번은요 비소유 토지에 대해서 B의 사망 후 B의 사망했죠?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국가가요 상속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다. 그래서 무주부동산이라고 그래. 그래서 국가가 먹어버렸어. 근데 상속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조건 상속의 경우는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등기 없이도 소유자예요? 등기 없이도. 알겠죠? 그래서 등기 없이도 상속인이 A 이미 박혀지죠? 그럼 등기 없이도 A가 소유자가 돼요. 국가는요? 국가는 B야. 국가는 잘못 등기를 가져갔죠? 상속인이 있는데 등기를 가져갔잖아요. 그럼 국가가 아무리 등기를 해도 국가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래서 누가 소유자다? A가 소유자가 돼. 누가 소유자다? A가 소유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A가 소유자. 이렇게. 자, 니은요 비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A가 B를 상대로 매수한 A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뭐 끝내주네요. 소유권 이전이니까 아무리 A가 B 걸 샀어도 소유자가 된다 안 돼.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아직 등기 안 하고 있네요? 그럼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권 이전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다시 소유권 이전은 뭐라고? 이행 판결.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럼요 법의 논리는 아주 단순해요. 알겠죠? 자요 그러면 미음 봐봐. 미음 A는 그 소유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격려. 등기를 했죠? B한테 등기했어요? A가 B한테. 근데 B한테 뭐를 당했어? 강박을 당했어. A가 강박을 당했어.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죠. 취소. 아까 말했죠. 무효 취소 해제. A가 B한테 등기했는데 B한테 강박을 당해서 등기해줬죠? 취소하죠. 취소. 그러면 소유권이 B에서 누구 앞으로 복귀한다? A 앞으로. 등기해야 돼?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알겠죠? 여기요 뭐 저당권 필요 없어. 저당권은 필요 없다고. 저당권은 을구니까 필요 없어. 저당권은 따지지 마. 일단 취소했죠. 취소하게 되면 소유권이 B에서 누구 앞으로 이전한다? A 앞으로. 그래서 A가 소유자가 돼. A가 소유자. 여기요 그럼 여기 B 여기 보면 소문자 B로 돼 있죠? B를 여기 이렇게 대문자 B로 바꿔. 거기 보면 소문자 B로 돼 있잖아요. 소문자 B를 대문자 B로 바꾸라고. 바꿨어요? 알겠죠? 그렇게 바꾸면 돼. 그래서 그럼요 이때는요 저당권은 관계없어. 저당권은 을구니까 우리가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어디를 본다? 갑구를 본다. 갑구.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건 따지지 마. 저당권이 C든 말든 관계없이 일단 A하고 B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A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왜요? 무효 취소 해제.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 취소 해제.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A가 소유자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지금요?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정답 몇 번이죠? 여기 정답은 1번이죠. 자 220번 한번 봐봐요. 자 이거 마지막 문제죠. 자 220번 한번 보시면 등기죠. 여기 나왔죠.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무슨 요건이 아니다?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발생 요건이다. 2번 이런 봐봐. 등기가 멸실됐어. 이런 등기가 멸실되든 누군가가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는 관계없이 소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아무리 등기부가 멸실되다 불에 타버렸다 이 말이죠. 이런 봐봐. 내가 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나 잠자고 있는데 등기소에 불이 나서 등기부가 불탔어. 그러면 내가 내 집 아파트 내 게 아니에요? 여전히 뭐다? 내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면 멸실회복 등기가 있든 없든 그건 관계없죠. 여전히 내가 소유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왜 안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니은요 이거 했었죠. 이건 3번 경정등기. 여러분 경정등기하고 변경등기를 얘기했죠. 경정은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 변경은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 경정은 처음부터 등기가 잘못된 거예요.
면적이 1000평인데 100평으로 처음부터 등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경정등기. 나중에 1000평짜리가 나중에 분할해서 남은 데한테 주다 보니까 500평으로 줄어들었어 나중에. 그럼 무슨 등기? 변경등기. 그래서 여기는요 후발적 불일치 줄고요, 후발적 불일치 이것은 변경등기라고 해요. 변경등기. 경정등기는 뭐다? 원시적 불일치. 경정은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원시적 불일치. 이렇게 원시적 불일치. 후발적은요 이건 변경등기다. 변경등기는 후발적이다. 이렇게 원시적 불일치, 후발적. 이렇게. 그럼 아까 우리 주등기 부등기 했었죠. 주등기 부등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1, 의, 1. 여기 부등기를 어떻게 한다? 1, 의, 1이다 이 말이죠. 이 1번이 무슨 등기라고? 주등기고, 주등기. 의의 1이 무슨 등기라고? 부기등기다. 이렇게 1, 의, 1. 이렇게 1, 의, 1. 이렇게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우리 무효인 근저당권. 그럼 근저당권이 무효란 말이죠. 이 근저당권이 무효인 근저당권에서 경매가 됐어. 그럼 이 경매도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인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자, 이렇게요 문제를 보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면은 문제를 한번 보고 나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우리가요 이걸 혼자서 풀 때는 어렵지만 한번 문제를 보고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186조고 187조가 있단 말이죠. 186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부동산에 관한 거 부동산. 그 다음에 여기서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로서 예약관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의 포기, 합의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으로는 매매 교환증여죠. 등기를 해야 되고요. 점유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법에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청구권에 관한 거죠. 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이행 판결을 가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무조건 그것이 화해 조서든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조정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 규정은 법에는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상속이죠. 그 다음에 공용징수, 경매,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이죠. 그런데 상속의 경우는 뭐가 똑같다? 그 다음에 먼저 상속은 해사 합병, 그 다음에 포괄 유정. 그 다음에 공용징수는 뭐하고 똑같다? 수용, 경매하고 공매. 알죠?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판결 확정 시, 공용징수나 수용의 경우는 보상금 지급이나 보상금을 공탁한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경매의 경우는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하죠. 그것 말고는 또 뭐가 있다? 기타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법정이란 말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요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은 당연 소멸하고요. 담보물권의 경우는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 경우, 무효 취소 해제 경우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등기 없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참 신기한 말을 했죠. 법인 설립, 재단법인 했어요. 출연자하고 법인 간에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 이제 대법원 판례가 3가지 판례가 있죠. 먼저요 국유임야. 국유임야를 불화받거나 교환하거나 양려하는 경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지만요 농지를 분배받죠. 그래서 상환 완료를 하죠. 등기 없이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을 불화받거나 또는 농지를 분배받거나 그랬을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뭐 하나는요 국유임야. 국유임야의 경우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되고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거나 불법으로 이전됐거나 등기부가 불법으로 멸실됐다고 할지라도 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전송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도 권리를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두 가지를 여러분요 잘 보시면 된다 이 말이고요. 자.
자, 오늘은요 일단요 뭐 나머지 좀 못하긴 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수요일 날 있죠? 수요일 날 여러분요 세법이 원인 학원에서 6주간 강의를 해요. 세법은 16문제가 나오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8주를 강의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6주만 강의하고 나머지 2주는요 제가 민법을 보충을 강의해요. 알겠죠? 그래서 1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죠? 이번 주 목요일, 내일은 수요일이죠? 목요일 날 다시요 뭐가 되냐? 또 민법 강의예요. 알겠죠? 그래서 민법이니까요 지금 오늘 그 자료 나눠드는 거 있죠?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를 가지고 꼭 같이 기본 교재 있죠?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우선 알겠죠? 그래서 목요일 날요 답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